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군포, 안산, 인천 규제의 가능성과 약 한 3억대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될 신림 뉴타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이 수도권이죠. 서울을 포함한 경기권, 즉 이제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 지정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뭐 서울은 전부이고요. 그 서울을 인접한 주요 경기권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지난 2월이었죠. 2월 정확히 날짜로 보면 2월 20일이었는데 2월 20일에도 신규로 지정이 된 지역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붉은색 라인으로 좀 표시된 지역들이 있죠. 안양권에도 보면은 이제 안양 만안구가 있고요. 그리고 안양권 바로 아래에 이제 의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수원 지역이죠. 수원 장안 그리고 이제 권선 영통까지 이렇게 수원 전역이 조정 지역으로 다 묶였죠. 그래서 좀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조정 지역으로 딱 지정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좀 프리미엄,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에 뭐 기존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막 불이 붙었다가 약간의 어떤 조정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상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고 일부 지역들은 다시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런 현상들을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또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지금 지정이 됐던 이런 지역들 말고요. 이제 풍선 효과가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오늘 좀 제목에도 있듯이, 뭐 안산이나, 그리고 이제 안양 옆에 있는 군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지금 계속 풍선 효과가 나고 있고, 이제 기사도 계속 뭐 관련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나 그 정확한 뭐 핀셋 규제를 할지 전체로 다 규제를 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KB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이제 제목이 좀 재밌어요.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었던 매수 문의가 확대되며 서울 가격 상승이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 강남 지역 매수 문의 지수가요, 이제 100이 넘었어요. 그죠? 100이 넘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때 확산 그 직전의 수준으로 다시 매수 문의 그 지수가 증가를 한 거예요. 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강남권도 다시 좀 상승 반전이 높아졌고요. 특히 이제 강남 3구마저 이제 하락에서 미미한 상승으로 다시 좀 전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시그널일 것 같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이제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매수 문의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매수 우위 지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바닥을 좀 다지다가 최근 이제 몇 주를 보면은 모니터링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에 이제 100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권도 거의 이제 100에 근접한 상황이 있습니다. 시세가 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호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어떤 특정 기사를 좀 캡처를 좀 한 건데요. 최근 트렌드를 좀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좀 기사를 좀 캡처를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세 그러니까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좀 배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급매물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급매물들이 다 지금 얼추 다 소진이 됐어요. 지금 급매물이 거의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호가가 예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이제 15억 이하의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강남권 주택들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15억이 넘는 그런 주택들도 지금 호가가 다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를 제가 좀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서두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난 정확히 2월이에요. 2월 20일 날, 그러니까 수원 지역하고요. 그리고 안양, 만안구와 이제 의왕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했어요. 그 지정을 한 지 지난 2월 20일이었으니까 지금 현재가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 이제 중순쯤 되는데 거의 이제 4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면은 다시 일부 인접한 비조정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시세가 좀 상승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보면 대표적인 곳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군포시 그리고 안산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이제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군포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군포시 같은 경우에 3개월간 보면은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은 이제 안산시도 거의 4% 가까이 올랐고요. 이제 단원구도 보면은 5.7%까지 올랐죠. 그리고 인천 지역들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많이 뜨겁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도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최근 3개월간의 집가 상승률을 좀 보고요.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가려내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나 분양권 그 전매를 하잖아요.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매 거래량 그리고 주택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자이신 분들 그리고 실거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신림동 중에서도 이제 신림 뉴타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지도에 좀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관악구 신림동의 위치입니다. 관악구 신림동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요 한 중간 좀 지점에서 이제 마커를 찍어서 반경 한 5km 정도 간 것과 이제 10km 정도 간 것을 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km 정도 이렇게 가보면 쭉 이렇게 멀리 가보면 여의도가 들어옵니다. 여의도가 들어오고요. 업무지구가 많은 지구이기 때문에 집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동작구에 뭐 노량진이라든가 뭐 아래쪽에 보면 신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산 디지털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흑석이나 마찬가지로 동작구에 흑석도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 지역까지 좀 일부 들어옵니다. 방배동 지역들이 좀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반경 이렇게 10km까지 가보면은 이제 강남권은 뭐 다 들어옵니다. 강남권이 이제 다 들어오고 이제 용산까지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DMC까지도 이렇게 좀 들어옵니다. 물론 이게 직선 거리이긴 하지만요. 뭐 여튼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인 입지가 서울 중심이 지금 용산하고 이 동작구이니까요. 그쪽에서 약간 왼쪽 아래에 위치해 있는 서울 중에서도 지적인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뭐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부 특정 단지들이 뭐 최근에 이편한 세상이라 그래서 신축들이 몇 개 입주한 단지들이 있지만 신축의 아파트가 좀 전무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굉장히 좀 낮았죠. 심지어 뭐 왼쪽에 보면은 바로 광명인데 서울임에도 광명에 있는 뭐 철산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보다 시세가 더 낮았던 지역인데요. 이제 향후에는 여러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호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보면 지하철이 없었어요. 지금 보이시면 이 별표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가 지금 신림
뉴타운 지역을 제가 별표로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경전철이 들어옵니다. 신림선이라고 한 경전철이 들어오는데 현재는 없죠.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지하철의 어떤 노선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강남하고의 어떤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죠. 그래서 2호선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이제 7호선도 나란히 이렇게 갑니다. 현재 지하철이 이렇게 나란히 가고 2호선과 7호선은 굉장히 우수한 노선이죠. 그리고 바로 위쪽에 이제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향후에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서울대역부터 해서 서림역이라 그래서 이렇게 신림선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개통이 되면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돼서 이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될 건데요. 이게 이제 경전철이긴 하지만요, 주변의 역들과 연계가 되어 그만큼 환승이 많이 되게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2호선하고 이렇게 환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호선도 환승이 되고요. 이제 1호선도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여의도에 있는 이제 9호선까지도 환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 어떤 파급력이 굉장히 큰 노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오늘 말씀드릴 지역이 향후에는 굉장히 우수해질 수 있는 지가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림 뉴타운을 좀 보면은요, 이 여기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경전철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림선, 이제 서림역을 표시를 해둔 거고요. 이제 가장 역세권은 이제 1구역이에요. 1구역이 그래서 가장 대장이다, 가장 시세를 높게 향후에는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요. 세대수도 많고요. 3,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 규모가 되는 게 2구역이 있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도 약 1000세대쯤 되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세대는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치고요. 그리고 또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림 3구역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57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하면 이제 5000세대가 넘는 이제 대단지의 매머드급의 신규 단지 아파트가 향후에는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림 1구역만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2구역도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고요. 모든 단지에서는 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건 아니지만 이 단지 일부 단지에서는 보면은 역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도보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시세가 아직 좀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이시는 이 그림이 신림 뉴타운의 전체 조감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조감도기 때문에 향후에는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이런 그림은 비슷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단지에 5000세대가 넘는 어떤 신림 뉴타운, 서울에 그것도 여기 생기는 지역에 신규로 이런 대단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그 가치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만큼 이제 시세가 굉장히 높게 생각보다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러 구역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림 뉴타운 2구역의 어떤 현재 시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게 지금 보이시는 게 신림 뉴타운 2구역의 어떤 조감도, 대략적인 조감도다라고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세가 약 한 매매가 기준으로 한 3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무허가 주택에 대해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 주택 물건이기 때문에 약 3억대 정도면 이제 투자가 가능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증금도 없고 실투자 금액이 이제 3억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 신청을 이제 25평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25평 입주권을 향후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약 3억대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들어가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약간 25평이 한 4억 초반 정도 할 겁니다. 한 4억대 정도 초반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금액을 대략 더하면 총 투자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 7억대의 돈으로 약간 25평의 아파트,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시세가 향후에는 그 정도의 돈을 받았을 때, 샀을 때 향후에 어느 정도의 시세가 될지 예측을 해보시면 내가 시세차가 얼마나 될 수 있을 건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인근에 지금 신축으로 입주를 한 단지가 있죠. 그 시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향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지를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2차인데요. 그 20년 이제 5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500세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호가가 보면은 34평 기준으로 약 11억에 최근에 좀 거래가 된 걸로 좀 네이버 상에 나오고요. 그리고 호가를 보면은 약 10억 정도 내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 호가이긴 하지만 10억 내외 형성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1000세대가 더 넘는 단지이고요. 약 한 25평 기준으로 한 7억대 정도의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그 정도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미래에는 그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지로 구성이 될 거고 역도 이제 신규로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시세 차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아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일단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군포나 안산, 인천 지역들이 추가 규제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사에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들 지역들 전체를 다 묶을지 특정 그 구만 묶을지는 즉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그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특정 구만 이렇게 핀셋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하지 않았던 바로 인접 지역에 풍선 효과가 좀 바로 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를 할지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이면서 이제 실거주의 어떤 주택을 지금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들 지역에 이제 규제 시점 이후에 좀 매수를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반대로 투자자라고 하시면은 어떤 그 반대의 입장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신림 뉴타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림선 호재가 있습니다. 신림선 같은 경우에 단순한 어떤 경전철이 아니라 강남과의 어떤 접근성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어주고요. 여의도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해지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시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하면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구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이제 항상 사업 속도가 중요한데 사업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제 3구역, 2구역, 1구역 순으로 이제 빠르고요. 그리고 입지를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역과 가까우니까요.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1구역하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약 3억대로도 현재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2구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재개발 속도도 좀 빠른 편이면서 역과도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시세가 싼 편이기 때문에 뭐 실거주나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뭐 1구역은 뭐 워낙에 유명한 구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2구역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